시청자 여러분, 제약업계에서 한 해를 뒤흔드는 회사 하나 꼽으라면 요즘 단연 일라이 릴리입니다. 체중 감량, 당뇨 신약으로 무섭게 성장했고 알츠하이머, 인슐린 정책 등 굵직한 이슈로 늘 뉴스에 오릅니다. 오늘은 릴리가 왜 지금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지, 매출의 원천은 뭔지, 경쟁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리스크까지 전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14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글로벌 제약사입니다. 전통적으로 당뇨, 내분비, 중추신경계, 종양, 면역질환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수년 사이 GLP-1 계열 기반의 당뇨, 체중 감량 치료제와 신경퇴행성 질환 알츠하이머 후보 약물의 성과로 성장 스토리가 훨씬 강력해졌습니다. 즉, 전통 제약사에서 매머드급 성장주로 변한 회사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릴리의 최근 매출 성장은 신약들이 견인하고 있습니다. 핵심 엔진은 두 축이에요. 첫째, 인크레틴 계열, 특히 티르제파티드 계열입니다. 당뇨 치료제인 마운자로 트리제파타이드와 비만 적응증용 제파운드는 매출 급증의 최대 동력입니다. 분기 실적에서 이들 약물이 매출 성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은 회사 발표가 증명합니다. 새로운 제품 매출, 신제품 포트폴리오는 단기간 내 수십억 달러 규모까지 커졌습니다. 둘째, 중추신경계 알츠하이머 파이프라인입니다. 도나네맙, 상표명 키술라는 미국에서 승인받았고 알츠하이머 치료 시장에서 의미 있는 치료 옵션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안전성, 뇌부종, 출혈 이슈와 지역별 규제 차이는 실적과 채택 속도의 변수가 됩니다. 간단히 숫자만 말씀드릴게요. 릴리는 최근 분기에서 신제품 중심의 폭발적 성장을 보고하며 2024년에서 2025년 실적 가이던스를 여러 차례 상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Q사 기준 신규 제품 매출이 크게 늘어나 전체 분기 매출을 끌어올렸고, 회사는 2025년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는 등 성장세를 재확인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2023, 2024, 2025로 이어지는 매출 증가폭은 제약사치고 매우 가파른 편입니다. 연간 매출이 수년 사이에 두 자릿수 % 성장률을 보이는 구간을 경험했습니다. 시장 애널리스트 관점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여러 애널리스트는 릴리를 매수로 보고 있고 12개월 평균 목표 주가는 업계 집계에서 대체로 강한 상승 여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목표 범위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현주가 대비 의미 있는 상승 여력이 제시됩니다. 다만 밸류에이션은 이미 성장 기대치를 상당 부분 반영한 상태라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목표와 실제 주가 사이의 괴리를 감안해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합니다. 릴리의 가장 직접적인 경쟁자는 노보 노디스크입니다. 두 회사는 GLP-1 인크레틴 영역에서 정면 경쟁 중이에요. 노보의 위고비 세마글루타이드와 릴리의 티르제파타이드 계열, 특히 제파운드가 시장 점유율을 두고 다투는 양상입니다. 최근 연구와 실사용 데이터가 나오면서 효능, 심혈관 혜택, 부작용 등 비교 요소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일부 리얼월드 분석은 외고비의 심혈관 리스크 개선 신호를 부각시키기도 했고, 이 연구 결과는 시장 순위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전통적 대형 제약사들 중 파이저, 머크, 로치 등은 특정 분야에서 경쟁하지만 현재 릴리와 직접 충돌하는 핵심 전장은 체중 감량, 당뇨와 알츠하이머 두 부문입니다. 경쟁 비교 포인트는 크게 첫째, 임상 효능은 체중 감소, A1C 개선 등. 둘째, 안전성, 심혈관, 뇌 관련 이벤트. 셋째, 접근성, 가격, 보험 보장. 넷째, 생산, 공급 능력입니다. 여기서 최근 몇 가지 핵심 이슈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체중 감량, 당뇨제 경쟁과 가격 수요 이슈입니다. 마운자로 제파운드의 수요는 폭발적이었고 이로 인해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다만 일부 분기에서는 실제 실적이 컨센서스에 못 미쳐 주가가 급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즉, 성장 기대치가 매우 높아 작은 실적 차이에도 민감합니다. 둘째, 알츠하이머 약물인 도나네맙의 규제, 시장 수용성입니다. 미국에서는 승인받았지만 유럽 등에서는 규제기관이 부정적 판단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EMA는 안전성, 효과 균형을 근거로 승인 거부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지역별 상용화 속도,
매출화 가능성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은 글로벌 시장 전망을 예측할 때 중요한 변수입니다. 셋째, 공급망, 생산 확대와 단가 전략입니다. 릴리는 생산 능력 확대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동시에 가격 압박, 특히 보건당국, 공중의료의 가격 민감도와 보험 리베이트 이슈는 장기 수익성에 영향을 줍니다. 예컨대 인슐린 가격이나 결단은 대외 이미지, 정책 대응은 좋았지만 단기 이익 구조엔 영향을 줬습니다. 릴리에 대한 평판은 다층적입니다. 의료계 평판 살펴볼게요. 임상 성과를 낸 약물들에 대해선 높은 평가를 받지만 안전성 부작용과 장기 효과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됩니다. 알츠하이머 약물의 경우 FDA 승인 이후에도 표적 환자군, 부작용 관리가 핵심입니다. 투자자 평판 살펴봅니다. 성장 대장주로 재평가받으면서 투자자에게는 성장의 기대치가 커졌고 이는 밸류에이션 변동성을 높입니다. 실적 서프라이즈 여부가 주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정책, 공공 관점에서 보면 릴리의 인슐린 가격 인하 같은 조치는 기업 이미지를 개선시켰지만 동시에 정치, 규제 환경에서 제약사에 대한 감시와 가격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라면 아래 항목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제품 수요의 지속성 여부입니다. 체중 감량, 당뇨 제품의 수요가 계속 유지되는가를 점검하세요. 둘째, 가격, 보험, 접근성 이슈 여부입니다. 보험 보장 범위 확대나 규제 가격 인하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체크해봅니다. 셋째, 안전성 이슈입니다. 도나네맙 같은 신약의 부작용, 라벨 경고가 처방률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합니다. 넷째, 대체제, 경쟁의 속도입니다. 노보 노디스크 등을 포함한 경쟁사의 임상, 출시 속도를 확인합니다. 다섯째, 밸류에이션 리스크입니다. 이미 성장 기대가 반영된 만큼 실적 부진 시 주가 변동폭이 클 수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릴리의 펀더멘털이 변할 때 즉각적인 신호를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전략을 정리합니다. 단기 트레이더 전략입니다. 분기 실적, 신제품 매출, 가이던스 발표일을 중심으로 스윙 트레이드를 고려하세요. 변동성이 큰 시기엔 손절 규칙을 명확히 하세요. 중장기 투자자 전략입니다. 릴리의 구조적 성장 신약 포트폴리오 확대와 글로벌 상용화를 믿는다면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합니다. 다만 전체 포트의 비중은 밸류에이션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접근하세요. 리스크 해지 전략입니다. 경쟁 연구 결과, 규제 소식, 실적 미스에 대한 해지 옵션, 타이밍 조절을 고려하세요. 요약하면 릴리는 높은 성장 잠재력과 높은 실행, 규제 리스크라는 조합을 가진 종목입니다. 적절한 리스크 관리 없이 레버리지를 높이면 큰 변동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일라이 릴리는 신약 중심의 강력한 성장 엔진을 가진 회사지만 안전성, 규제, 경쟁, 밸류에이션 리스크가 공존하므로 기대와 현실을 매분기 확인하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종목입니다. 이 영상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